안녕하세요. 저희는 히든성 발표를 맡은 3조입니다. 저희 조 발표 목차는 첫 번째, 첫인상의 표현 방법. 두 번째, 나 전달법으로 바꾸어 표현하기. 세 번째, 나의 의사소통 유형 분석. 네 번째,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나 전달법의 요소 및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첫인상의 표현 방법입니다. 타인을 보고 호감도, 신뢰도 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미만으로 첫인상이 중요하다 또는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 잘못된 경우가 많다라는 말 중에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것을 더 지지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희 조의 의견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 그리고 첫인상은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첫인상이 그 사람의 내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과 첫 만남에서 호감을 줘야지 다음 만남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3조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인상과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첫인상으로 좀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정하게 되니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을 여러 조건 없이 판단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첫인상은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첫인상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인상으로 사람과의 관계, 시작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첫인상, 첫인상일 뿐, 이 친구는 나쁘지 않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듯 의견이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 나 전달법으로 바꾸어 표현해 보기입니다. 저는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안 지키니라는 대답을 네가 약속을 지켜준다면 내게 믿음이 가고 기쁠 것 같아라고 바꾸었습니다. 야, 좀 조용히 해 라는 말은 네가 조용히 해준다면 내가 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왜 맨날 청소 안 해? 내가 네 하냐니? 라는 말은 내가 청소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안 지키니? 라는 말을 너가 약속을 지켜준다면 나는 너와의 약속이 더 소중할 것 같아 라고 고쳤습니다. 야, 좀 조용히 해 라는 말을 내가 목소리를 낮춰준다면 작은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고쳤습니다. 너는 왜 맨날 청소 안 해? 내가 네 하냐니? 라는 말에 너가 같이 청소를 해준다면 청소가 재밌을 것 같아 라고 고쳤습니다.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안 지키니? 라는 말을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해. 라며 말할 것 같, 말하, 표현했고, 야, 좀 조용히 해. 라는 말을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 수업이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라. 라며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왜 맨날 청소를 안 해? 내가 내 하냐니? 라는 말을 같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너무 더럽지 않아? 같이 청소해서 깨끗한 방 만들자. 라며 고쳤습니다. 저는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안 지키니? 라는 말을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신뢰성과 기쁨이 배로 될 것 같아. 라고 붙였고, 야, 좀 조용히 해. 라는 말을 조금만 조용히 이야기해준다면 내가 쉴 때 더욱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왜 맨날 청소 안 해? 내가 내 하냐니? 라는 말을
너 혼자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청소할 때만큼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고쳤습니다. 저는 너는 왜 맨날 약속 안 지키니를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바꾸었고, 야, 좀 조용히 해를 지금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으니까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바꾸었고, 너는 왜 맨날 청소 안 해? 내가 네 하냐니를 너와 내 공동생활하는 곳인데 같이 치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바꾸어 표현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제 적용하기에서 소통을 통해 캐릭터를 상상하며 그려봤습니다. 의사소통 1단계에서는 한방향 소통으로 설명만을 해주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가 있습니다. 눈썹이 있습니다. 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코,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에 저희 조원들은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주었습니다. 의사소통 2단계에서는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한 그림입니다. 눈썹은 어떤 모양인가요? 눈썹은 웃고 있는 모양입니다. 광대와 코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대는 왼쪽엔 닫힌 괄호, 오른쪽엔 열린 괄호 모양입니다.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나요? 목 부분에 망토를 고정하는 스마일 표시 마크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슈퍼맨 같은 빨간색 슈트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동그란 노란색 장갑과 장화 같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모자는 어떤 모자를 쓰고 있나요? 모자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조는 호빵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의사소통 1단계에서보다 캐릭터에 더 가깝게 다가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3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방법에 따른 조언들의 느낀 점입니다. 저는 같은 질문이어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며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거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을 해서 답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의 해답을 찾더라도 그 해답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하나하나 맞춰보면 답이 나오는 걸로 보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선 없었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1단계에선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의사소통으로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기입니다. 저의 유형은 실리형입니다. 장점 사례로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개인, 조별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꼭 달성해냅니다. 단점 사례에서는 경쟁심이 많아 모든 대회에 참여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단점 극복 노하우로는 경쟁심을 낮추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대인관계 유형은 실리형입니다. 장점 사례로는 성취력과 완벽성으로 리더십에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단점 사례는 완벽하려고 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단점 극복 노하우로는 사람과 많이 만나면서 이해심과 차분함을 얻고자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대인관계 유형은 친화형입니다. 장점 사례로는 배려를 함으로써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점 사례로는 기념품들을 친구에게 나눠주느라 저의 기념품이 없었습니다. 단점 극복 노하우로는 과도한 나눔과 배려를 상가하여
꼭 필요한 배려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유형은 사교형입니다. 저의 장점으로는 처음 보는 사람과 잘 이야기합니다. 단점으로는 타인에겐 잘했다는 칭찬을 잘하지만 자신에게 잘못하고 안 좋은 부분만 보여 스스로를 갈구게 됩니다. 이런 단점 극복 노하우는 타인에게 인정을 바라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여 저의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의 대인관계의 유형은 순박형입니다. 장점 사례로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단점 사례로는 주변 말에 쉽게 흔들리고 결단력이 없습니다. 단점 극복 노하우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저의 주장을 말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조언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나 전달법 요소 및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좋은 대인관계는 자신의 속 얘기를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전달법 요소 및 효과에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주어로 해 상대방의 기분을 좀 더 고려해 대화를 할 수 있고 좋은 기분으로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좋은 대인 관계는 서로 선을 지켜주고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즐길 수 있는 튼튼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 전달법 요소 및 효과는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것을 사실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의사를 말해 서로를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좋은 대인관계는 각자의 선을 중요시하며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좋은 대인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 전달법의 요소 및 효과는 직접적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게 합니다. 대인관계 중요성은 좋은 대인관계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이 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공유를 하며 만났을 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재미있고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인관계는 사랑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전달품 요소 및 효과는 나 전달법으로 나를 주어로 하며 상황과 결과, 느낌 순서로 말하며 미처 모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줄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중요성은 좋은 대인관계는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점과 잘못된 점을 편안하게 피드백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 전달법 요소 및 효과로는 나 전달법으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언어와 습관적인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고칠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의견과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3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